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계가 틀어질까 봐 갈등 자체를 모르는 척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이가 되고 싶다면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서로 다른 느낌들을 그때그때 풀어낼 수 있어야 서로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갈등이라는 건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려고 생기는 것이지 더 멀어지라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자, 오늘 수요일은 스페셜데이로 함께하고 있고요. 1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전략들 체크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궁금증 해결까지 꽉 채워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투자의 신 1부 출발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1부부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할 건데요. 자, 살려님이 오늘 딱 시작부터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역시 쌍따봉을 날려드리면서 즐거운 수요일 투자의 신 1부입니다. 투자의 신 신기수님, 뽀오람 앵커님도 함께 토비 자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토비는 열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토비에게 계속 힘을 또 응원을 듬뿍듬뿍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야 우리 토비가 더욱더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와 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질문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호님 잘 오셨습니다. 매일 오프닝 멘트 준비하시느라 머리 지진 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 힐링 멘트를 여러분들께 이제 오프닝 멘트로 전해드린 지 한 몇 달 됐죠. 매일매일 이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힐링 멘트 준비하면서 저 또한 또 마음을 많이 다스리고 있는 중이라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프닝 멘트 들으시면서 같이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그리고 힐링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에나이님 잘 오셨습니다. 또 담비꼬야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너구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젤리옐리님도 계시네요. 닉네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잡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 이제 단기 피로감이 좀 노출된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S&P 500의 목표가를 1차 4,200, 2차 4,300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1차 4,200까지 가더니 4,300까지는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목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위쪽의 매물대를 계속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잡아먹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투자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장이 더 갈 수 있을까? 맞아요. 뭐 이제 이런 데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조금 팔아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쉬어가면서 이제 이벤트를 아마 점검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뭐 한 그 9월은 좀 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정도에는 이제 쉰다는 게 빠진다는 뜻이 아니고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하면서 횡보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10월 되면은 또 뭐
또 한 차례 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 하반기, 이제 연말을 좀 풍성한 연말, 신나는 연말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나가야 할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방송 말미에 앞으로의 전략들 체크해 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좀 관심 가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어제 서명을 하고 통과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국 전기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우리 전기차 관련 종목들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관련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은지 영향을 어떻게 받아갈까요? 그게 이제 그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 전기차가 아니라 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에 대해서만 저기를 주니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국 네.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혜택을 안 줘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은 뭐 네. 한국에 본사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쪽에다 공장을 지금 증설하는 것을 네. 뭐 지금 이제 고려 중이다 하는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강세. 그 자동차 종목 중에서도 SL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좀 그 올랐는데 미국에 저희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 공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올라간 걸로 좀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미국에 와가지고 공장 빨리빨리 지어라. 뭐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런 법안을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관련 종목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진단으로 계속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인천 119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궁금한 점 올려주셨는데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유리님 반갑습니다. 준호님께서 오늘도 종목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 있으신데요? 올려주세요. 전화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비꼬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 문의 보내주셨습니다. 효성 OMB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 문의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오늘 2%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1,200원입니다.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드는가 싶기는 한데 아주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효성 OMB의 이제 성격이 이 회사는 테마주로 움직이죠.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곡물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갈 때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곡물가 올라간다고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북한에서 뭐 미사일 같은 거 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곡물주들 사료주들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고 네.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곡물 가격도 이제 파동이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늘 곡물주들이 좀 괜찮았죠. 맞아요. 근데 사실 효성원비는 별로예요, 지금 보면은. 그죠? 맞아요. 오늘 이제 다른 곡물주들 그 움직인 거에 비하면은 이 종목은 2%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곡물주들 중에서 대장주급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장주를 잡는 거. 저는 이걸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장주를 보면서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대장주를 기준으로 해서 네.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아마 이쪽 곡물 사료주 중에서는 한일 사료가 지금 10% 마감이 됐고요. 고가가 지금 16%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일 사료가 아마 대장주를 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사료의 움직임을 보면서 추종 매매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시면은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 내가 그런 기술이 없다. 그리고 목표가를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이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지금 이 테마가 뭐 언제 어디서 끝날지 또 어디서 불어올지 또 고점이 어디서 형성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알아맞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가진 능력에 의해 가지고 매수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 왜냐하면은 그 내재 가치를 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효성 OMB 매수 문의 주셨고요.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로 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또 대장주가 아니라는 점은 함께 염두를 해 두시면서 그 흐름들을 좀 예민하게 캐치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하나하나 해결해 볼 거고요. 특히나 다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진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 진단의 양이 꽤 많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이 날을 또 잘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 해결책도 더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하늘이님 오셨네요. 또 우리 귀연 야옹님도 잘 오셨습니다. 선홍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맘이 지어준 건강이님도 잘 오셨어요. 맞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스피드라고 해주셨는데 이 스피드한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은요. 너구리 님이 올려주신 종목 그린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11,500원 매수에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2년 정도로 보고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전망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장기 투자로 괜찮은 종목일까 궁금하네요. 최근에 그래도 상승세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그린플러스는 지금 이 종목도 일종의 이제 곡물 관련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네. 그 스마트 온실 이런 걸 합니다. 스마트팜. 예, 그러니까 스마트 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자재, 알루미늄 기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설계 시공까지 하는 업체인데,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사업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그러면 굉장히 좀 청정하고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이미지는. 네. 이미지는 되게 좋은데. 근데 실제 돈을 벌려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막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농가들이 그러면은 많이 스마트팜을 선호를 할까? 할 것인가? 물음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잘 잡히질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목표가를 보니까 한 18,000원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년 정도 들고 있을 종목은 아니란 뜻이죠. 18,000원 정도면은 정고점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지금, 적당한, 저기는 제 생각에는 한 16,000원, 15,0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아닐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2년을 들고 계시려면은 2년 들고 있으면서 뭐 15%, 30% 먹으려면 안 들고 있죠. 2년 들고 있으려면 적어도 더블 이상은 날 종목을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뭐 1차 목표가는 15,500원 정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는 조금은 좀 불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감을 또 받아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쪽이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기대감,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실체에 대해서 이 성장성, 사업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도 함께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15,500원 목표가로 해서 단기 대응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블루스톤 기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등장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젤리 옐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10만 5,500원 매수가 그리고 7%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10만 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종목 하면 진짜 그 충격적인 그 하루가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회복을 해가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번에 이제 횡령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뭐 이제 법적 공방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시장 내에서는 뭐 이제 일단 소화는 좀 된 듯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왔으면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중국 쪽이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은 인구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인구들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고 수명도 늘어나고 또 전체 빠르게 지금 그 선진화가 되는 바람에 지금 뭐죠 출산율도 떨어지면서 네. 그 고령층들이 많아져요. 그럼 고령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이제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40, 50대들부터 이 치아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저만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안 하던 그냥 이대로 그냥 틀리나 끼고 있다가 갈란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하던 부모들이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예,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초반에 들어갔었고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수확을 막 거둬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중국 쪽에서는 뭐 독일 업체보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지금 인지도가 더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성장성은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실적으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던 13만 원 단 위쪽으로 이제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봐서 이제 그 어떤 맥이라든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한 13만 원 단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13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전망이라든가 또 그때 또 시장이 또 좋아야지 또 돌파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장 뭐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상황 보시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임플란트 하면 이제 잘 모르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인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그에 대한 수확들 얻어가는 구간이다라고 그 부분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3만 원 정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 선에서는 또 시장에 대한 상황과 또 임플란트와 함께 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함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린 플러스 진단해 주셨던 너구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올려주셨는데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들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딧불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이슈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슈에 해석하는 방법들 뭐든지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종목이 아닌 질문도 좋으니까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계속 열어둡니다.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오랜만에 또 종목 올려주신 기현야옹님의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할게요. 72,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어제 매수하셨다고 해요. 자, 근데 매수하자마자 자꾸 하락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알테오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가다가 지난주부터는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옵니다. 오늘도 2%대 하락을 하면서 7만 1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내가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질 때 참 답답하잖아요. 이거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탄탄한 종목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은 이제 피하 주사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피하 주사로 이제 바꾸면은 네. 편의성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거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가 주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와 들러달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약물들을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런 플랫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가깝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베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다른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괜찮은 종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내용 있는 종목. 그 내용 있는 종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좀 가격이 싼 종목처럼 막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좀 묵직하게 좀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네. 아마 셀트리온 다음으로 묵직한 종목이 아닐까. 셀트리온 삼형제 다음으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여요. 하지만 상당히 좀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좀 알차고요. 아마 올해나 내년 중에 기술 이전이 아마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머크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키트루다 그러면 머크사의 대표적인 항암제인데, 그 키트루다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로 바꾼 거예요, 키트루다를. 네. 근데 그거를 머크사에서 특허 등록을 할 때 거기에다가 알테오젠이라는 회사 거를 썼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판매가 되면 알테오젠은 당연히 이제 또 올라가겠네요. 이제 그 특허를 받겠죠.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뭐 15만 원까지 가던 종목이 지금 7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도 더 났죠. 거기에서 지금 바닥 잡고 이제서 올라오는 중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하방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 같아요. 그래서 뭐 6만 5천 원까지 빠질 수는 있지만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좀 눌렸다가 다시 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뭐 한 8만 5천 원 위쪽 8만 7, 8천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한 8만 6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네. 거기까지 갔을 적에 저는 이번 하반기 때 또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8만 6천 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9만 원 넘으려고 또 시도도 한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8만 한 5천 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따로 하지는 않아도 될까요? 지금 몇 프로시죠? 10%입니다. 10%. 네. 만약에 6만 5천 원 6만 6천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네. 한 10% 정도는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속 있는 무게감 있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진단 도와드렸고요. 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으면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조금 더 비중을 채워서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진단까지 해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 86,000원, 또 그 이후의 상황들 계속해서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볼 거고요. 그 사이에 마그마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김명준 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또 출석 체크도 함께 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도 자유롭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1시간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만도 살펴볼 겁니다. 선홍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6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담으셨어요. 만도가 오늘 54,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도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괜히 샀나 싶어요. 물려서 질질 끌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62,000원 매수시면 꽤 가지고 계신 지도 꽤 오래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4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구간들도 지금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괜히 샀나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이것 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만도를 비롯해서 자동차 종목들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회복 기조를 좀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 때도 예상보다는 괜찮았어요. 만도도 이제 뭐 이익이 좀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 이제 원료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네. 근데 만도의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전동화 부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 기아차 쪽이 상당히 전동화 쪽, 뭐 전기차 쪽, 그다음에 내연기관 쪽에도 지금은 전동화, 뭐 에이다스 같은 것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전동화 부품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지금 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자동차 생산하는데 지금 생산 차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 이슈만 거치면은 만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어떤 그 부품주들의 이제 실적이 또 향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거칠 걸로 보입니다. 그럼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 쪽이 IT 수요가 좀 줄면서 파운드리 쪽이 살짝 자리가 지금 나요. 파운드리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이제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 만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주느냐 그러면 줄진 않고 있거든요. 자동차 맞아요. 지금 막 뭐 한 6개월, 1년 기다려도 사겠다라고 난리잖아요. 저도 지금 1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탄탄하다는 얘기는 네. 만들 수 있는 환경만 되면은 그러면은 실적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중국 쪽에 그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은 좀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중국 쪽이 너무 이제 막 락다운 많이 하고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이제 갈등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또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러고 있고 현대차하고 기아 쪽이 중국 쪽 사업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어쨌든 전동화 부분 쪽으로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만도도 뭐 가격은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62,000원까지는 너끈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 예,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본전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도 조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일단은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들 시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에서 매수가 근처에서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는 그 순간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만도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엔아이님, 매수 문의를 할까? 가지고 있는 거를 올릴까 고민된다라는 글을 아까 확인해 본 것 같은데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진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 진단받고 또 전략들 체크하시고 함께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한국전력 네.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은요? 36,000원에 네. 20%. 36,000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19년도.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3년째 예.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한국전력이 참 마음처럼 크게 움직여주지를 않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어떤 점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저도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계속. 네네. 뭐 원전도 좋아진다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뭐 좋아진다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네. 3만 원까지 3만 500원인가 갔을 때 내가 탈락하다가 못 하고 네. 계속 이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점점 말씀하시면서 목소리에 힘이 점점 더 빠지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대응 전략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한국전력은 어떻게 해야지 주가가 올라갈지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이제 그 전기세 올라가야지 얘는 올라갑니다. 근데 가령 전기료가 올라간다고 그래도 얼마나 올라가야지 지금 36,000원까지 갈까? 지금 딴 36,000원까지 얼마 남았냐면은 얼마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55%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55%, 56%로 올라가야지 36,000원이 되는데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올라가야지 거기까지 갈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저 가격은 굉장히 좀 너무 요원한 가격인 것 같아요.
한국전력에 좋을 만한 일이 과연 그럼 이번 정부에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세를 인상한다는 그거는 뭐 정부 때마다 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뭐 그냥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안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상할 수 있으려면은 또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좀 좋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전기세 인상 얘기 꺼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전력은 답이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같은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종목 지금 손실이 얼마나 나 계시냐면은 지금 한 35% 정도 손실 나 계시거든요. 40% 정도 손실 나 계시는데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의 매력이 너무 지금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막 또 순환매가 도는 시장에서 이런 종목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기회 손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은 언제까지 들고 계셔야 될지 사실 가늠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힘이 좀 들더라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좀 핫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나중을 생각해 본다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쉬셨다가 좀 이제 힘이 좀 나시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내가 이거 팔고 나면은 꼭 다음 날부터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팔고 나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종목들은 네. 팔고 나서 6개월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예, 위해서. 우리 왜 집 팔고 나면은 그다음에 한 1년 그 집 안 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좋은 선택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얼마쯤 얼마 정도에서 팔면 될까 그 부분 궁금하세요? 예. 네, 그 매도가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팔아야 할까요? 예, 내일 파시고 네. 한 일주일 쉬셨다가 다른 예. 종목 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고 바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최고 바닥인데, 예. 그러니까 뭐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뭐 한 10%, 20%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그 정도 움직이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요, 정말 많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을 붙들고 그렇게 답답하게 계시는 게,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들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더 비전문적인 의견 같아요. 네. 네, 이 종목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워낙에 그러니까 또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계속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최소한 얼마쯤에 이제 매도를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손실을 줄이고 싶으신 마음이 좀 크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좀 보내주고 다른 종목들로 그 손실을 채워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딴 지금 거는 조언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딴 거는 지금 눈여겨 봐온 것도 없고 네. 너무 오래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손실을 조금 줄였으면 싶어가지고 당장 네. 내일이 매도를 한다 그래도 네.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여지를 전혀 없으실까요? 전문가님께서는? 먼저 기술적으로 반등적인 봐드리면은, 목표가? 예, 네.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이렇게 이제 선을 그면은요, 네. 뭐 한 23,000원대가 또 매물대 만나게 돼 있죠. 올라오게 되면은. 그 정도 올라오면은 뭐 이제 좀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위에 뭐 24,000원 이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반등치가 그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좀,
예, 뭐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반등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23,000원 정도에서는 또 워낙에 매물대가 두터워서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23,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거기서는 이 종목을 좀 보내주는 마음들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래 고생하셨고요. 이 종목 잘 보내주시고 또 다른 종목들 저희가 또 수익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추천도 해드리니까 함께 또 회복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한국전력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고 또 우리가 요 한국전력 외에 여기서 손실 본 거 그 이상의 수익들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또 저희가 투자의 신에서 계속해서 함께 팁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함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정말 속상한 종목들 있다 하신다면 그 보내줄 수 있는 그 종목과 잘 이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또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 열려 있고요.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9시 38분 지나가네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NI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하이트진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10배라는데 화물노조 파업 리스크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바닥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내일장 보고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자세하게 올려주셨어요. 하이트진로 오늘 하락했고요. 34,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8,000원대 찍고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큰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파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 아닐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을 함께 주실까요? 예,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파업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고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이익이 좀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익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 때도. 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46% 늘었고, 매출이 15% 늘었거든요. 근데 이익이 46% 늘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유통업체들 지금 물류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는 거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늘었다는 건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더니 일본 쪽에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시장이 좀 개척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하이트진로는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고 어제 오늘 이제 아마 이제 그 파업 문제 때문에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이럴 때 잡아놓는 게 오히려 요령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기 이슈로 좀 빠질 때 잡는 거 가능하겠고요. 한 번에 잡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이 28,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잡지 마시고 지금부터 28,000원 사이에서 뭐 분할 매수하시면은 그러면 뭐 최소한 37,000원까지는 좀 금방 가지 않을까 하반기 때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리스크, 파업에 대한 리스크는 단기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겪고 나면은 견뎌내고 나면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37,000원대 우리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좋은 전략들 함께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예. 종목 진단해 드릴까요? 대주전자재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7만 원이 20%요.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7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수익 잘 챙겨가고 계시네요. 예,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수익도 보고 계시는 구간에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근데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는 11만 원 간다고 그렇게 뭐
저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네. 될지 몰라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번 체크해 보고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예. 11만 원 목표가 증권 리포트 읽어보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 앞으로 왜 될까 싶어서 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20%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첨가제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실리콘 첨가제 쪽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 회사에 엄청난 이제 그 성장이 가져올 거는 이제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부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장이 이제 이 공장이 그때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실제로 엄청나게 이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그리고 첨가제 부분 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뭐 이제 상당히 그 들어가는 양도 지금 계속 많아지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전망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소재주들이 뭐 다 그렇긴 하지만 이 대주전자도 지금 멀티플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1년 선행 PR이 지금 70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지만 이 성장성이 시장이 괜찮으면은 성장주라고 올라가지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멀티플 너무 높다고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까지 가냐면은 이번 시장이 움직이는 동안은 시장과 함께 움직일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목표가가 뭐 증권사 목표가 11만 원까지 있다고 해서 11만 원까지 가느냐? 갈 거예요. 근데 내년에 갈 수도 있어요. 한참 밑에서 놀다가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좋으면은 또 당장 하반기 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시기를 두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거의 맞닿아 있죠. 이 정도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에서 내일쯤 해가지고 20% 들어가셨으니까 한 10% 정도는 줄여주세요. 줄이고 나서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받아가지고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아서 8만 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다시 들어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두 번째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9만 5천 원까지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거기까지밖에 지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 내일 일단 비중 줄이고 8만 원 밑에서 다시 비중 넣어가지고 9만 5천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님 가격적인 전략 체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9월 달까지 가주시면 될까요? 이 기간을 지금 정확하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지금 기간을 정확하게 저희가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느냐를 기준으로 지금 진단을 해드렸고요.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수익을 챙기시면서 매도를 하시고 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매수했다가 9만 5천 원 목표가 제시해드렸거든요. 그 선에서 9만 수익 5천 원, 챙기고, 예. 네,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는 전략들 그 뒤에 상황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요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두셨다가 9만 수익 5천 원에 꼼꼼히. 빠져나오고, 예. 네, 좋습니다. 예, 잘- 수익 꼼꼼히 챙기세요. 예,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대주전자재료 진단 도와드렸고요.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손향숙 님이 올려주신 종목 가온칩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은 3% 좀 넘게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26,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8월 12일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후의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고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은 종목이어서 앞으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온칩스는 이제 뭐 팹리스죠. 이제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 신규 상장 종목을 저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뭐 경력이 오래됐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 빼고는 1년 이내에는 투자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종목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1년 동안은 상당히 이제 그 원래 그 이런 상장을 할 때 그 IPO를 담당했던 증권사들은
이 회사 주식을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이 정도 시총이면 싸다 이러면서 팔아요. 늘 그래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지금 시총이 지금 3,170억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멀티플을 보게 되면 1년 선행 PER이 지금 한 40배 가까이 돼요. 39배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싸냐? 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싸지 않다라고 볼 거고 또 이제 굉장히 꿈에 부푼 사람들은 이 정도면 싸다라고 볼 거고 그러면서 막 공방이 일어나면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3개월 보호 예수 물량, 6개월 보호 예수 물량, 1개월 보호 예수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또 한 번씩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신규 상장주를 한 1년은 지켜봐야지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판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이 종목에 어떤 값어치를 매겨주느냐를 참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종목은 상장 이후로 계속 옆으로 기었네요. 그러면 옆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인가요? 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대응을 좀 해주시고 저는 일단 멀티플이 좀 비싸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가격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봐요. 약간 좀 손실권이신데요. 지금 내일 21선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 26,000원 깨지면은 일단 매도를 하세요. 속편하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본전가 부근에서 다시 또 일단 매도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접근하시려면 한 1년 후에나 전체 움직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26,000원 손절 라인 체크를 해드렸고 반등이 나온다면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진단 체크를 해드렸고요.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상담은 잠시 후 2부에서도 진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미니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장의 방향성에 이제 좀 기로가 될 만한 이제 3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좀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네. S&P 500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일단 S&P 500이 이렇게 200일선에 딱 와서 다 있죠. 우리나라는 120일선 이런 거 보지만 미국 사람들은 200일선 보거든요. 딱 와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런 매물대, 이런 이제 매물대들이 존재하는 곳이라서 꼭 200일선이 아니라도 상당히 좀 강해요.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선까지 딱 지금 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겹치는 구간에 지금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첩된 매물대는 한 번에 잘 못 뚫어요. 거의 뚫기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쉬면서 시장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뭐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겠죠. 이제 매물도 좀 받고, 그랬더니 매수한 사람들은 매수를 좀 해놓고 나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제 쟤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눈치 싸움하는 이제 구간이 좀 올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려면 이제 뭔가 호재거리가 좀 있어야지 이제 여기를 뚫을 겁니다. 이 선을. 4,300선을 훌쩍 뛰어넘으려면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호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악재가 될 것인가 하는 이벤트들이 지금 이제 계속 대기 중이에요. 일단 오늘 FOMC 의사록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 의사록 내에. 영향은 적을 걸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지금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네. 그 잭슨홀 미팅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파월 연설이죠. 파월이 향후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적인 이제 뉘앙스를 좀 해준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다시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령 파월이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금리는 계속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또 한 번. 시장이 한번 또 네. 이제 한번 출렁거리겠죠. 그걸 잘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9월 CPI가 있어요. 8월 달에 대한 CPI를 9월 달에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8월 달에는 지금 일단 7월보다는 일단 빠졌는데 이게 그 물가라는 게 한번 갔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잘. 주식처럼 주가처럼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 또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9월 달에 발표한 CPI가 뭐 이제 8월 달보다 좀 높게 나왔다든가 또는 CPI는 빠졌는데 네. 근원 CPI가 지금 올라갔다라든가 지금 이번에 그 6%대 했는데 5.9%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박수 쳤잖아요. 네. 근데 이게 6%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것도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러면 아 정말 인플레이션 정점이구나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로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뭐 올라가든 내리든 간에 그 시장이 지금 제일 눈치 보는 건 이제 9월 달에 0.75%냐 0.5%냐 이거예요. 그게 일단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려갔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FMC 이후에는 9월 FMC 이후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제가 이제 그 9월 일단락 된다고 봐요. 거기서 금리 인상 이벤트가. 왜냐하면은 10월부터는 0.25%는 거의 이거는 이제 뭐 확실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일단 금리 인상, 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이제 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벤트들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걸로 봐요. 좋은 쪽으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뭐 시장이라는 게 꼭 그렇게 뭐 그 좋게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9월 금리 인상 결정되는 FOMC 때까지는 네. 시장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하고 근데 예상치 않게 파월이 좋은 얘기 해줬어. 그래서 올라가고 예상치 않게 CPI가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더 좋은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쉬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혹시 모를 흔들림에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그에 대한 준비들 탄탄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신기수님과 함께 그에 대한 해답들도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시장을 꼭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빠르게 달려왔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부 이어집니다. 지크님께서 보람님 의리 외쳐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의리 있게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에서 만나요.